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디지털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디지털은 편리하게 해줄 망정 행복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날로그입니다. 그러면 이 아날로그적 삶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말하자면 즐김입니다. 근데 육신의 즐김보다 영혼의 즐김이 가장 뛰어난 아날로그입니다. 그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여행인데, 이 여행 중에 여러분도 여행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거 바보입니다. 가슴이 떨릴 때. 근데 이 독서는 계속 가슴을 떨리게 해주는 중요한 원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예로부터 소년들이 한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누구나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정답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두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느냐면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행복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내 마음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묻지 않으면 남이 가지고 있고 마음 밖에 있습니다. 마음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늘 세상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열등감. 그러면 열등감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성들 많이 오셨는데요. 거울 보고 괜히 속상해서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온 우주 역사상 오로지 달랑 하나밖에 없어. 더군다나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명답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명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누가 징벌하느냐? 내가 나를 징벌합니다. 그래서 잘 놀다 가야 하는데 이 노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허공이 있죠. 허공을 칼로 찌르면 아플까요? 욕을 하면은 속상할까요? 상처가 날까요? 불 지르면 불이 붙을까요? 그 이유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본래 모양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갈등을 겪고 행복하지 않고 고난을 받고 그러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모양을 만들었느냐면 찌르면 아프고 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의 모양을 안 만들면 되는데 안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모양을 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답게
상처가 덜 나게, 덜 고통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내 마음의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독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다고도 하고, 그런데요, 이 독서는 특히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으로 독서를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이게 주어진 숙제나 요구사항이나 레퍼토리를 쓰기 위해서 읽는 책은 어느 정도 읽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식사들 하셨을 텐데, 식사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은 초침 있는 시계를 놓고 한번 양치질을 해보세요. 3분 무지하게 길어요.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양치질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치질을 어떻게 재밌게 하느냐? 양치질을 해야 치아 건강에 좋고 뭐가 좋다 이렇게 강조해도 이건 할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조그만 기계 있죠. 음악 듣는 거. 그걸 놓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배우고 싶은 노래나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해놓고 양치질 할 때마다 콩 누르면 음악이 한 4, 5분 나오죠. 그러면 4, 5분간 음악을 듣는 맛에 양치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잘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무엇이든 버릴 걸 잘 버리는 사람, 가질 걸 잘 갖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는 남성들이요, 집안에 넥타이 무지하게만 안 버려요. 언젠가는 유행이 돌아오겠거니 천만에요. 유행이 돌아오면 넥타이에서 다 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여성들 웃지 마세요. 댁에 가셔서 옷장 열어보세요. 전에 입던 괜찮은 옷 있습니다. 안 버려요. 언젠가는 허리가 돌아오겠거든요. 천만에요. 그거 돌아오려면 무지하게 고생하거나 아프거나 그래야 돼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면, 인생이든 영혼이든 옷이든 휴대폰이든 사람이든 다를 때 달아서 없애야지, 유행이 지나서 못 쓰는 거 이거 바우짓입니다. 그러면 그 유행의 맛을, 인생의 즐거운 맛을 알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어느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한 사람의 스승을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사사를 받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책과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지금요, 카카오 페이지에, 다음이죠. 카카오 페이지에, 단 한 번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연재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만년필로 글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 연재하는 건 물론 제 기술로 하는 건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읽는 것과 펼쳐놓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뉴스를 SNS로 그냥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는 것과 신문 전체를 펴놓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문을 보려도 이른바 진보적 신문과 보수적 신문과 중립적 신문 세 개를 봐라. 그러면은 광고까지
읽어라. 광고까지 보고 넘어가라. 이유가 있어요. 이 광고라는 것은 그 시대를 상징해주는 의미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해야 다양성, 세상 돌아가는 것,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문만 열심히 읽어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전문 지식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잡지를 봐야 된다. 잡지는 그 어떤 시대 상황을 조명해 준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말하자면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쓴 그 사람의 사상과 영혼과 철학과 그분의 일생을 내 가슴으로 안고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독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책을 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인생을 근사하게 살려면 여러분의 사람들이 이래요. 나이 먹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때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 할 걸 그랬는데, 이거 바보짓이에요.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세월이 지나서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 할 걸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이 책과 연관돼서 살펴보면은 중요한 것들이 발견돼요. 제자들에게 책 죽을 때까지 3권을 써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책 3권 쓰셔야 돼요. 첫째가 수필이에요. 수필을 쓰려면 계속 관찰을 하고 메모를 하는 습성이 생겨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아이디어 뱅크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메모를 쭉 했다가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요, 나이 드신 분들, 젊은이들 빼놓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일기 안 쓰죠. 그렇죠? 일기 안 쓰죠. 그런데요, 만약 옛날 일기를 혹시라도 지금 발견하고 있다 하면 읽어보세요. 야, 내가 문장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안 쓰는 이유는 일기는 남이 볼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꼭 사기를 쳐야 되거든요. 일기를 솔직히 쓰면은 악마 같은 존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늘 뭐를 관찰해서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정화가 돼요. 악마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필집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대한 관찰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자서전을 써라 그래요. 근데 자서전을 쓸 때는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가족하고 친구하고 주변에게 쭉 나 자서전 쓸 거야 라고 자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종업원이요, 물을 쏟았거나 음식을 놓쳤어요. 그러면 다른 때 같은 화를 버럭 내는데 자서전 쓴다고 공개한 사람은 화를 못 내요. 왜? 내가 저 사람의 상대에게 품격 있는 사람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구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됐어. 빨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가 저 인간 평소 그렇게 안 봤는데 괜찮네?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럼 이게 점점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 품격을 갖추게 돼요. 세 번째, 전공서적을 꼭 남겨줘서 후학들에게 내 삶을 증언해라. 내 삶을. 근데 여기에서는 실패담이 가장 중요해요. 성공담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지만 실패담은 털어놓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어놔야 돼요. 자, 인생이 왜 아름답냐 한번 보세요. 실패, 좌절,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간이 아름다웁니다. 여러분 늘요 불과 얼마 전에 이순신 열풍 불었죠. 그 다음에 누구였죠? 드라마가 하여간 이순신, 세종대왕, 그 다음에 정도전, 그 다음에 늘 장희빈,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늘 해요. 자, 이분들의 인생을 보면은 인생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늘 드라마가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드라마를 못 만들어요. 이거 만드는데 만약 만들려면 무지하게 고생해야 돼요. 심사입니다. 삼각관계도 없고 탈도 없고 말썽도 없고 너무 인생이 깔끔하기 때문에 그리려면 이건 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혼의 상처가 흉터로 남으면 이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분노이거나 좌절이거나 고통이거나 아픔이거나 질투이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영혼의 상처가 향기로 바뀌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 영혼이 아름답게 됩니다. 자, 제가요 31년째 한 집에 살아요. 그 마당에 풀을 쭉 베면은 온 집안이 한 2, 3이니까 향기 가득해요. 이유가 뭐냐면 풀을 베면 풀이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물질이 향기가 됩니다. 소나무를 이렇게 베면은요, 거기에 송진이 나오죠. 그것은 지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물질이에요. 그게 향기예요. 특히 인간의 향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지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름다운 여성들 많은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들어도 지금처럼 아름다울까요? 지금처럼 몸매가 좋을까요? 처녀처럼 그렇게 뭘 밤에 실컷 드셔도 그냥 날씬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제 손가락을 해보세요. 이 세포가 타원형인데요. 세포 끝에 텔로미어라고 있어요. 이게 2009년도 노벨의학상을 받았는데 이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할 때마다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짧아지기 때문에 늙는 것이고 짧아진 것을 치매든 암이든 모든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해서 질병 코드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동안은 텔로미어가 늘어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이게 3월이네요. 저 카나다 면역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텔로미어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늘어나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 잘 놀다가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카나다에서 동양의 중용론을 이야기했어요. 그 뭐냐? 여러분, 스트레스를 아주 안 받는 사람과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는 사람, 이건 암에 걸려요. 둘 다. 치매에 걸려요. 둘 다. 그 다음에 운동을 아주 안 하는 사람과 운동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 이게 둘 다 암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질병 코드에 너무 노출이 돼요. 왜? 이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밥을 무지하게 많이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건강하고 즐겁고 사느냐? 중용이라고 해서 많이 심하지도 않고 아니하지도 않고 하는 중간을 선택하는 중용론을 오히려 현대의학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중용으로 가는 길에서 얼마나 중용하느냐? 이 사람이요, 어떻게 잘 참고 어떻게 이걸 견디고 어떻게 여러분 1.5kg밖에 안 돼요. 우리 뇌가요. 근데 1.5kg밖에 안 되는 뇌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단순화시키거나 이걸 어떻게 편안하게 하거나 이것을 좀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통로가 독서입니다. 그러려면 독서는 좀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 찾아서 읽어야 돼요. 먼저. 왜? 습관화시키려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책은요, 저도 읽기 싫어요. 이 인간이 왜 읽다고 썼지? 저도 읽으면서 할 수 없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독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우주에서 내가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돼요. 그러면 열등감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게 목에다가 밧줄을 매서 이 밧줄 끝을 돈, 명예, 권력, 인물, 집안, 부부, 자녀, 학력 이런 데다 맡겨놓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일이 4월 1일인가요? 뭐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면은 내일 모레 아침에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양반한테 오직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4월 1일 날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참 황홀해. 이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책을 안 읽고 맨날 뭐 그렇게 딴짓 하다가 그게 소리가 나와요? 그 말이? 그죠? 안 나와요. 그런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을 갖고 그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요.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우문하고 장엄하고 찬란한가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빠른 방법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쟁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결국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되죠? 네. 여러분, 이 독서는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론을 만드셔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독서는 읽을수록 하나만 파면 안 돼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시집도 있고 베스트셀러도 있고 그 다음에 전공서적도 있고 그 현대는 경제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서적도 읽어줘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접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자기 나름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면 1년에 50권밖에 못 읽어요. 명절 2개는 빼야 되잖아요. 52주니까. 그죠? 10년 읽으면 겨우 500권이요. 죄송해요. 겨우 500권이라고. 그러면은 10년 정도 아주 진솔하게 읽으면 여러분은 최소한
500명의 위대한 스승을 갖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여러분께서 지금 남은 인생 정말로 근사하고 신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남이 불러줄 때 기쁨이 되게,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고 이 세상과 함께 누리는 이 시대의 찬란한 영혼의 꽃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